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낄 때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91살, 아직도 환자분들을 돌보는 현직 의사 이로운입니다. 네, 91살에도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진료실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고 주말이면 귀여운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기도 하지요. 제 나이를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2분이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겪고 계십니다. 혹시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어르신 마음속에 건강 고민을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겠어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67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저 역시 이제 내 인생도 끝인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지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1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팔팔하게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등산을 최고의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등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사인 제가 40년 넘게 잘못 알고 실천했던 건강관리법 67에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을 오늘 어르신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터라 몸이 조금 뻐근했지만 늘 그랬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갈 걱정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낸 건강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서 어떤 분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어르신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르신 여러분은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도 말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습관처럼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걱정 마시오. 내가 누구요? 의사인데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정말 오만했던 거죠. 환자분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한 번씩 다녀오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등산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관리법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을 67살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전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산을 다녀왔죠.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피로감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주말 등산으로 체력이 더 좋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시작했죠.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했나? 하고 넘기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 안에 있었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응급실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운동은 하셨습니까?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아, 어쩌면 그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토록 권장했던 운동, 바로 그 등산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몸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자세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중에는 진료실에 앉아 거의 운동량이 없다가 주말만 되면 4-5시간씩 격렬하게 등산을 했죠. 이런 극단적인 운동 패턴이 수년간 쌓이고 쌓여 결국 제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알고 있던 건강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에 차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환자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유독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동안 저는 이 명백한 상관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96살 되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등산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매일 꾸준히 하신 운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마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 수많은 의학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거창하고 특별한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산처럼 주말에 몰아서 하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들.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7살에 생사 위기를 겪고 난 후 새롭게 발견하고 지난 24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이 방법 덕분에 저는 91살인 지금 쓰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토록 높아 보였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난생 처음 환자의 입장이 되어본 것이죠. 이제 의사 생활도 끝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죠. 심근경색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질 수 있는지 의사였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우연히 옆 병실에 입원 중이신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96의 연세에도 병상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 손놀림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여쭤보니 할아버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결, 별것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그 말씀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너무 크고 대단한 것만 바라왔구나. 주말마다 높은 산을 오르며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의 작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들, 심장질환자들의 성공적인 회복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파고들며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아치아롤리의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격렬한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어울리며 끊임없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생활했습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특별한 운동은 없었습니다. 가벼운 산책과 소일거리,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최첨단 운동시설을 갖춘 화려한 재활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가정간호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심박수, 혈압, 걸음수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빠르게 걷기와 2시간 동안 등산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혈압 안정이나 혈당 조절 등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10분간의 가벼운 걷기에서 더 꾸준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간 계단 오르기와 30분간 달리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활동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의 효과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틈틈이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토대로 저는 저만의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아분 스트레칭, 진료보는 중간중간 잠깐씩 하는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 어김없이 하는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에 잠들기 전 3분 심호흡.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꾸준히 모이자 제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제 심장 기능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높았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쓰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67살에 겪었던 그 쓰러짐은 어쩌면 제게 큰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9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비법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고 힘든 운동을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과 젊음의 셈은 바로 어르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이게 겨우 이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의 베개를 등받이 삼아 편안히 기댄 채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4년째 하고 있는 첫 번째 건강 습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비법이라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물 한 잔이,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아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은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기관의 활동을 돕고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1소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15분을 다 채우려고 애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딱 3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동작들로만요. 맨손 체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목 운동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하세요. 좌우각 5회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려줍니다.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켭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3회 정도 반복합니다. 허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젖힙니다. 역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5회씩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체조도 빼놓지 않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 싶을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그때 조금씩 횟수나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간중간에도 틈틈이 몸을 움직입니다. 환자분이 바뀌는 잠깐의 시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환자분을 기다리는 1분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또는 창가로 가서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굳었던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계단 활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 빨리 오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4년간 지켜온 계단 오르기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찾아 드시려고 애쓰시는데 사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저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수십 번 이상 꼭꼭 씹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어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뇌의 포만감 중추를 자극하여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신없이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천천히 즐깁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셔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시간의 루틴입니다. 저는 저녁 9시가 되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기기에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 10분 정도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24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너무 단순하고 소박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단순함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드렸던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까요? 81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도 거뜬히 건강을 되찾으신 분, 78살에 지독한 우울증을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 83살에 중증 당뇨병을 극복하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 이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최민준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81살의 연세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찾아오셨죠. 다른 큰 병원에서는 이미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더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주 녀석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만이라도 꼭 보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67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최민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척 의아해 하셨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에게 고작 5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4년간 직접 연구하고 실천하며 효과를 검증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어르신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하루 단 아분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전히 무료입니다. 최민준 어르신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음식물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9분 동안 아주 간단한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동안은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통 입맛이 없으셨던 어르신께서 식욕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혈액 검사 결과 여러 수치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검사 결과 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최민준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지금 최민준 어르신은 84살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뜬히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미술관 데이트를 즐기십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날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박은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살의 나이에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무려 10년 넘게 고통받으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늘 기운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셨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요. 그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은혜 할머니를 보신다면 그때의 그분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박은혜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는 아주 작은 아침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10분간 햇살을 받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는 것으로
아침 루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신기하게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도 언제 끊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앞집 영감이랑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데 둘이서 웃고 떠들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전엔 손주들이 놀러와도 귀찮고 피곤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신나서 같이 놀아준다니까요. 세 번째는 강지훈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83살의 나이에 중증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아야 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식사 제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송편도 빚어 드시고 떡볶이도 만들어 드셨다며 자랑하셨습니다. 물론 양 조절은 신경 쓰지만 이제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분의 건강 비결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사 습관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한 입 크기를 작게 해서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먹기,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기, 밥을 먹기 전에 채소 반찬부터 먼저 먹기, 식사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없이 집중해서 먹기.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었고 결국 인슐린 주사 없이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하고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싸고 희귀한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이고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알려드린 작고 단순한 건강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현재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건강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노하우와 마음가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놀랍게 건강을 되찾아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에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금세 지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았어. 이번 달부터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거야. 오늘부터 당장 식사량을 절반으로 확 줄여야지. 매주 주말마다 꼭 등산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어.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크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셨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67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퇴원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다시 건강해져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퇴원하자마자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기, 하루 3끼 식사량 30% 줄이기,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 가기 등등. 다행히도 그때 저를 돌봐주시던 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건강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천천히, 꾸준히 가셔야 지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평생 달려야 하는 기나긴 마라톤이지. 저는 그날로 세웠던 모든 거창한 계획들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딱 하나만 실천했습니다. 다른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오직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데만 집중했죠. 두 번째 주가 되어서야 비로소 3분짜리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부담 없는 동작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사할 때 음식물을 몇십 번 이상 씹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일부러 속으로 숫자를 세어야 했죠.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아주 조금씩 정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새로운 건강 습관을 하나씩 더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그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제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저절로 미지근한 물을 찾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꼭꼭 씹게 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보면 먼저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작고 소박했던 습관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 아니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 하나를 추가했다면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보통 한 가지 습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데는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깜빡 잊고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아차 하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아주 작은 성공도 스스로 칭찬하고 축하해 주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를 해냈구나.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하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2살의 할머니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 문에 예쁜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으셨죠. 나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미지근한 물 한 잔, 날짜. 한 달 뒤 그 포스트잇 옆에는 새로운 메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걸음, 잠자기 전 3분 스트레칭, 날짜. 그렇게 6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 댁 냉장고 문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할머니가 거둔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던 셈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쉬움과 단순함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쉬워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시작한 작고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고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인데도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좀처럼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나이 때문일까? 체력의 차이일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 안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분명히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병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 마음가짐이 어떻게 실제 몸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많은 의학 연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같은 해로운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지어는 손상된 세포나 DNA를 복구하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실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7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아니야, 이것 또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조차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건강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힘차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운, 오늘도 넌 어제보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솔직히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실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매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 몸도 그 긍정적인 믿음을 따라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운다고 내 나이에 무슨 괜히 시작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현재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91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85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88살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죠. 90살에는 온라인으로 건강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연세에 뭘 그런 걸 하시려고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건강만 해치실라 위험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작은 성취감.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젊음의 묘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들은 뇌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비결인 셈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가짐이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유난히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그날은 신기하게도 진료실 전체의 분위기가 환하게 달라집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환자분들도 덩달아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을 품게 되고 저희 간호사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심지어 저까지도 평소보다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 가진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서서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딱 3가지만 찾아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반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참 따뜻했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뭔가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것,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하나 배워보는 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67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깊은 절망에 빠졌던 순간부터 9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24년간의 여정을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건강은 특별하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등산이나 힘든 헬스장 운동 같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과 젊음을 만듭니다. 둘째, 시작은 정말 작고 쉽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 식사할 때 10번 더 씹기 등등.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작고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건강 비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삶을 위한 최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딱 3분만 투자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어르신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나 선택을 한번 남겨주세요. 자신의 결심을 직접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평소 가지고 계신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가르침, 어르신 여러분, 진정한 건강과 젊음은 값비싼 보약이나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과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창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와 다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